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컴프레hens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hension은 리스트, 셋, 딕셔너리 및 제너레이터를 생성하는 익스프레션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익스프레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식이라는 걸 의미해요. 리스트와 셋, 딕셔너리,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컴프레hension이라는 것은 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종류를 나열해 볼까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 셋 컴프레hension,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과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입니다. 자, 여긴 색깔이 좀 다른데 그 이유는 이 세 가지는 이터레이블이고요. 여기는 제너레이터는 이터레이터예요. 그래서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했고요. 좀 더 자세하게 특징을 알아볼게요. 작성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다 동일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묶음 기호를 사용해요. 묶음 기호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터레이터처럼 넥스트로 다음 항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은 아규먼트로 사용할 때 묶음 기호 없이 사용한다. 이건 무엇이냐면 저희가 익스프레션은 함수의 아규먼트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아규먼트로 사용할 때 이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을 넘겨준다면 괄호 없이 그 내부에 있는 식만 넘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파이썬 버전 2부터 제공이 되던 기능이지만 나머지는 파이썬 3부터 제공이 되는 기능입니다. 정말 혹시라도 파이썬 2 버전을 쓰시는 분은 리스트 컴프레hension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묶음 기호를 보도록 할까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대괄호, 그리고 셋 컴프레hension과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은 중괄호가 사용이 되는데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은 콜론을 가지고 키, 밸류라고 구분되는 하나의 쌍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이 바로 소괄호예요. 그래서 튜플이라는 것은 컴프레hension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대신에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성 방법을 보도록 할까요? 작성 방법, 와, 정말 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용 방법을 잘 익혀주셔야 돼요. 컴프레hension은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것이 묶음 기호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괄호가 적혀 있기 때문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기호가 중괄호다 라고 한다면 셋 컴프레hension이고요. 자, 중괄호이면서 여기에는 익스프레션이 키, 콜론, 밸류 형태다. 그러면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입니다. 그리고 소괄호가 나와 있다면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다음 요소는 이 부분이에요.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반복하는 부분입니다. 반복, for라는 거 보이세요? for target list in iterable. 저희가 포문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죠. 그런데 콜론 스위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익스프레션인 거예요. 동작은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이터레이블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가져다가 타겟 리스트라는 것에다가 바인딩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여기 타겟 리스트에 연결된 그 객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 뒤에 있는 if 하고 expression 나온 부분으로 가요. 여기서 하는 동작은 골라내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이터레이블에 있는 모든 아이템을 대상으로 작업하지 않고 특별하게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만 작업하고 싶을 때 여기에 있는 필터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괄호 있고 이게 묶음을 나타내는 거죠. 별표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번 연속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if expression은 없어도 되고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복잡한 조건,
뭐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저것도 만족해야 돼 라고 한다면 if expression이 계속 나오면 되는 거예요. 혹시 BNF 표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BNF 표기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듣고 다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필터를 통과한다. 그러면은 그 통과라는 단어는 true다라는 거예요. true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expression으로 가서 어떤 변경 작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제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함수가 적용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이터레이션 부분은 적어도 한 번 사용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이터레이션 부분이 중첩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포문이 중첩돼서 나오듯이 얘도 여러 번 중첩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순서를 어느 정도 익혔으니까 실제 예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보시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고요. 여기에 있는 range 5라는 것에 들어있는 0부터 4까지의 범위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0이 x하고 바인딩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별도로 없으니까 바로 0 곱하기 2라고 해서 0이라고 하는 아이템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는 1이라는 것이 x와 바인딩 되고 1 곱하기 2 해서 2라는 아이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2 가져와서 4 만들고 3 가져와서 6 만들고 4 가져와서 8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엔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0, 2, 4, 6, 8이라는 5개의 아이템을 갖는 리스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필터 쓰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range 10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0부터 9까지예요. 10에서 멈추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동작을 해보면 x가 처음에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필터 쪽으로 가야 돼요. 0을 2로 나눈 나머지가 참의 값을 가져야지만 그 x가 이 익스프레션 앞쪽에 전달되어서 하나의 항으로 사용되거든요. 자, 그런데 0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first 취급을 받아요. 그럴 때는 이 x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항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x가 1이라는 것과 바인딩 되고 2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이건 true로 취급을 받죠. 그래서 앞으로 가서 1 곱하기 2 해서 2라는 값을 하나의 항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 다시 2라는 것을 x하고 바인딩하고 2를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그러니까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3을 2로 나눈 나머지 1이죠. 또 true예요. 그러면 3 곱하기 2 해서 6이라는 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 3, 5, 7, 9에 대한 곱하기 2한 값이 리스트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컴프리헨션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BNF 표기법 아직 어색하신 분들은 BNF 표기를 한번 꼭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예제가 이해되지 않은 분들은 저랑 함께 그 실습에서 다시 한번 학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